2번 두 원판 A, B가 있다. A랑 B를 각각 한 번씩 돌려서 멈췄을 때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수를 A, 여기는 두 번째는 B라고 합니다. 그런데 A가 B보다 커야 된대.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A가 만약에 3이 나왔다? 그럼 B는 1 또는 2야. 자,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간단하게 표시를 하냐면요, 이렇게 쓰다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래서 A가 3일 때 B는 1이랑 2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쓸 수 있겠어요. A가 7일 때는요, 물론 순서상으로 써도 문제 없습니다. A가 7이 나왔다? 그러면 B는 7보다 작아야 돼. 그때도 똑같이 1이랑 2가 있겠네. 자, A가 8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가 8일 경우에는 B에 올 수 있는 건 1도 있고요, 2도 있겠습니다. 똑같네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똑같네요.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보고, 자, 부등호 없으니까, 아니 부등호에서 등호가 없으니까 A가 무조건 커야 되면 결국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각각의 종속적인 두 가지씩 총 3 곱하기 2 해서 6가지라는 답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자, 이 문제 우리 숙제하면서 조금 까다로웠을 문제인데요. 이 문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국회의원 쪽에서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한번 그려보는 거야. 최대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국회의원 쪽에서 5명, 그리고 자치단체 4명이래요. 여기다가 자, 이름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A, B, C, D, E까지 5명이죠. 그리고 자치단체장 후보는 4명이래. 이름을 어떻게 붙여볼까요? X, Y, Z, 뭐 G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략. 자, 5명과 4명 구했어. 그리고 두 유권자 A랑 B가 각각 한 명씩을 선택한대요. 자, 일단 이 문제에 제가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여기 지금 A랑 B라는 이름은 필요 없으니까 제가 여기를 유찬이, A는 유찬이, B는 나연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국회의원 5명, 자치단체 4명이 있는데 유찬이랑 나연이가 한 명씩 뽑을 거야. 대신에 국회의원 1명, 자치단체 1명을 뽑는다는 거죠. 유찬이가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국회의원에서는 A를 뽑았고 자치단체에서는 X를 뽑았대요. 자, 그러면 나연이는 또 마음대로 뽑을 수 있을 거야. 뭐 B랑 Y를 뽑아도 되고요, 뭐 C랑 G를 뽑아도 되고요, 등등등 수많은 경우가 있을 건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죠? 모두에게, 유찬이랑 나연이 모두에게 선택된 후보가 딱 한 명이래. 다시 말해서 공통으로 겹치는 후보가 딱 한 명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에서 A랑 B, C, D, E에서 딱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겹칠 수가 있을 거야. 국회의원이 겹친다? 자치단체에선 겹치면 안 되고요, 자치단체에서 겹친다? 국회의원에선 겹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유지하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유찬이가 A랑 X를 뽑았대. 그럼 나연이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겹친다? 그러면 A는 무조건 뽑아줘야 되고요, 자치단체는 X가 아닌 Y, Z, G를 뽑아야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둘이 지금 서로 빼기가 아니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는 지금 무슨 말이야? 유찬이랑 나연이가 A라는 국회의원이 겹쳤을 때 동시에 자치단체는 겹치지 않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똑같은 A이지만 유찬이가 X가 아닌 Y를 뽑았으면 어떻게 될 건데요? 그러면 나연이는 A이면서 동시에 Y가 아닌 X, Z, G를 뽑아야겠지요. 이거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질 건데요. 자, X, AY까지 왔어. 지금 보면 우리가 다 결국은 3가지씩일 거라는 거, 되게 쉬운 규칙성 하나를 발견을 했죠. 자, 그러면 AY가 아니라 AZ일 땐 어떤데? 얘도 그냥 3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AG일 땐 어떤데? 그때도 3가지일 거라고요. 그런데 유찬이가 만약에 A가 아니라 B를 뽑았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모든 A의 자리가 B로 바뀌겠네? 자, 그러면 A일 때는 공통된, 유찬이랑 나연이의 공통된 후보가 국회의원 중에 A일 때는요, 총 3가지씩
4개의 분류가 지금 보이니까 A일 때는 12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A가 아니라 B, 자, 12가지는 A일 때야. 그러면 B일 때, C일 때, D일 때, E일 때 총 5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으니까 12가지를 5번을 곱해줘야겠죠. 12 곱하기 5 하면 60가지라는 거지. 이게 바로 뭐죠? 유찬이랑 나연이가 국회의원이 겹쳤을 때의 이야기. 그러면 만약에 자치단체가 겹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자치단체도 만약에 후보가 5명, 1명이 더 있었으면 똑같이 60 더하기 60만 해주면 될 거였는데 수가 좀 달라.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쉽게 한번 그려보자 이겁니다. 자리가 없으므로 다 지우고 하려다가 옆에 공간에다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다시 유찬 나연. 자, 이번에는 자치단체가 겹치는 경우입니다. 유찬이가 만약에 A를 뽑았는데 X를 뽑았어. 근데 자치단체가 겹치려면 나연이는 X를 무조건 뽑아줘야 돼. 자, 이제 좀 더 쉽게 가볼게요. X는 겹쳤고 국회의원 A, B, C, D, E 중에 유찬이가 A를 뽑았으면은 겹치지 않으려니까 여기는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올 겁니다. 만약에 유찬이가 또 A, 아니 A가 아니라 BX를 뽑았는데요. 뽑았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도 똑같이 B가 아닌 나연이는 다른 국회의원 4가지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C일 때, D일 때, E일 때 모두 다 적용이 똑같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도 4가지, 이때도 4가지, 이때도 4가지란 말이야. 합치면 지금 20가지죠. 이게 무슨 경우죠? X가 겹칠 때 20가지. 그러면 X가 아니라 만약에 유찬이 나연이가 X가 아니라 Y이거나 Z이거나 G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X를 포함해서 지금 총 4가지니까 20 곱하기 4를 한다면 결국은 80가지라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60가지랑 80가지를 둘이를 어떻게 한다? 더하는 거겠죠. 절대 곱하면 안 됩니다. 60가지랑 80가지가 서로 같이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서로 필수적으로 기준이 되는 어떤 서로 간섭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다른 경우고 우리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합쳐야 되는 거니까 60 더하기 80은 140가지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10의 자리의 숫자가 소수죠. 여기는 소수가 아니라 소수죠. 소수는 2, 3, 5, 7, 약수가 자기 자신과 1밖에 없는 게 소수죠. 어쨌든 10의 자리가 소수래. 일단 2자리 자연수네요. 우리는 자리를 2개 만들어라. 소수려면 10의 자리는 2, 3, 5, 7 딱 4개만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1의 자리는 어때? 홀수래. 여기는 몇 개 들어오래? 1, 3, 5, 7, 9 5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3번 320과 480의 공약수의 개수 양의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320은요 일단 소인수분해 합시다. 4 곱하기 80이고요. 80은 4 곱하기 20이고요. 20은 4 곱하기 5일 거야. 따라서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 곱하기 5가 되겠네요. 480은요 4 곱하기 120, 120은 4 곱하기 30, 30은 2 곱하기 15가 될 겁니다. 따라서 2의 5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네. 자,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최대 공약수를 한 개를 구하고요. 최대 공약수의 그냥 약수를 전부 다 구하라는 말입니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소인수분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 바로 구하는 거 어떻게 하죠? 공통적인 부분만 빼는 거죠. 공통적인 부분만 빼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부분만 추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2는 5제곱이 둘 다 같이 들어있고요. 3은 한쪽에는 없으니까 패스. 5는 둘 다 들어있네. 그럼 5를 포함해.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2의 5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놈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하는데, 지수에다가 우리는 다 뭐 해라? 1을 더해라. 따라서 6 곱하기 1 더하면 2, 따라서 12개 라고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500원짜리 동전 1개,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3개,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4개가 있대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몇 가지인가? 일단 이거 봐야 돼. 일부 또는 전부래 500원, 100원, 10원 총 3가지가 있는데 100원짜리 한 개만 써도 되는 거야. 500원짜리 안 써도 돼. 10원짜리 안 써도 돼. 100원짜리 안 써도 돼. 다만 빵원만 제외하고요. 빵원이라는 게 뭐야? 3개를 다 안 쓰는 거 말고는 3개 중에 한 가지만 써도 되고, 3 종류 중에 2가지만 써도 되고, 상관없다 이겁니다. 전부 다 써도 되고. 자,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일단 보자. 500원짜리 이거 우리 시연이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시연아, 500원짜리 한 개가 있는데 얘 줄래 말래? 여기 낼 거야 안 낼 거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내는 경우를 O라고 표현하고 안 내는 경우를 X라고 표현해 볼게요. O 아니면 X네? 2가지네. 맞죠? 여기 100원짜리는 어때? 얘는 어떻게 우리가 자, 똑같은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이거는 개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볼게요. 100원짜리 한 개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2개를 내는 경우도 있을 거야. 혹은 3개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안 내는 경우도 있다고. 따라서 이 모든 경우의 수는 4가지라고 우리가 봐주면 돼요. 10원짜리 4개는 어떤데? 얘도 마찬가지야. 한 개만 써도 되고, 2개만 써도 되고, 3개만 써도 되고, 4개만 써도 돼. 혹은 안 써도 돼. 5가지. 우리는 이 2가지, 4가지, 5가지가 모두 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하나 냈는데 100원짜리 안 낼 수도 있고 10원짜리는 2개 낼 수도 있고 각각 다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그래서 곱의 법칙을 써서 2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은 20 곱하기 2니까 40이 되는데요. 여기는 다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개를 빼줘야겠지. 따라서 답은 39가지다 라고 보면 됩니다. 7번 A, B, C, D 네 지점 사이에서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출발 스타트, B로 가는 경우 피니시. 이거 단순하게 봅시다. 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래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일단 위로 돌아가는 경우부터 볼까요? C까지는, A에서 C까지는 총 3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윗길로 갔다고 칩시다. 윗길로 가면 C에서 B로 가는 게 또 2가지가 또 쪼개져.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에서 이 윗길로 가는 경우는 2가지가 있겠네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도 2가지가 있을 거야. 다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윗길로 갔을 때 이 C에서 B로 가는 경우가 2가지니까 윗길로 갔을 때는 2가지의 경우의 수를 추가로 동반한다라는 거고요. 가운데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또 있다는 거고, 밑에 있는 길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A에서 C를 찍고 B로 가는 경우는 총 2 곱하기 3에서 6이라는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이제는 단순하게 가자고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 하나, 둘, 셋. 3가지가 있네. 3가지. 그리고 C까지 왔어. 어쨌든 3가지 방법을 통해서 C까지 왔는데 C에서 B로 가는 게 또 2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2가지. 따라서 서로 곱해주는 겁니다. 곱해주면 충분히 우리는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있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3가지, 4가지네. 그러면 3, 4, 12가 돼. 자, 위로 가는 건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밑으로 가는 건 12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곱할 겁니까? 아닙니다. 위로 가면 어쨌든 위로 가는 건 6가지가 따로 있는 거고, 만약에 네가 밑으로 간다? 그럼 밑으로 갈 때는 1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A에서 B로 가기만 하면 돼.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뭐 알바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위로 가는 6가지랑 아래로 가는 12가지, 그 둘을 합쳐서 18가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의 꼭지점 E에서 출발해서 스타트, 모서리를 따라서 C까지 피니시.
되게 간단합니다. 최단 거리로 간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2에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몇 가지만 그려봅시다. 만약에 먼저 F로 왔대. F에서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죠? G를 통해서 가던가 B를 통해서 가는 거. 총 2가지밖에 없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2가지밖에 없죠. 또 H로 갔다고 칩시다. H로 가면 그때는 어떤데? 밑으로 돌아가는 거, 위로 돌아가는 거. 이때도 2가지가 있겠네. 그리고 자, A로 먼저 갔다고 칩시다. A에서 C로 가는 거, B를 통해 가거나 D를 통해 가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지.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6가지라고 써주면 돼. 오늘따라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자, 집에서 문구점을 무조건 거쳤다가 학교까지 가야 된대. 이렇게 삥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쓸모없는 거 이거 다 필요 없어. 일단 문구점 가야 되거든.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학교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다 쓸모 없습니다. 밑에 있는 이 길도 쓸모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집부터 우리는 문구점까지만 생각을 해보자고. 갈 수 있는 건 총 몇 개인데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총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문구점까지 어쨌든 5가지의 길로 올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구점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건 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 6. 총 6가지네. 집에서 문구점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인데 그렇게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왔는데 또 문구점에서 학교까지 6가지를 또 선택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5 곱하기 6 해서 30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30. 10번. 색깔이 6가지래요. 좋아. 뭐라고 세? 그래. 노, 초, 빨, 검, 흑, 뭐가 있어 색깔? 핑크. 좋아.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만큼은 다른 색으로 칠한대. B랑 C는 같은 색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웃하거든. 이웃한다는 건 같은 변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D랑 A도 어때요? 같이 변을 하나를 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웃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이거 어때? 이 밑에 있는 공간이랑 위에 있는 공간 2개 어때요? 점 하나로 만나는데 얘는 이웃하는 거 아닙니다. 점 하나를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변이 맞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드렸죠? A, B, C, D 4개 중에 아무거나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만 잡아보라 이겁니다. 일단 겹치는 거는 중복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가운데를 먼저 제가 이번엔 선택을 해볼게요. 지난 수업 시간에는 다 설명을 드렸죠. A에서 시작하는 거, B에서 시작하는 거. 이번에는 B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B에 들어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죠? 총 6가지예요. 자, 6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칩시다. 6개 중에 하나를 색칠을 했대. 자, 그러면 A에는 어떤 컬러가 들어올 수 있죠? 5가지입니다. 5가지. 예를 들어 B에 우리가 검정색을 해봤다고 할게요. A에는 그럼 노란색 하나 했다 이거야. 자, 그리고 이제 뭘 볼까? D를 볼까요? D는 어때? B랑도 겹치면 안 되고 A랑도 겹치면 안 돼. 따라서 여기는 4가지라는 거겠죠. 예를 들면 어떤 거 놓을까? 흑색.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가 있을 건데요. C는 어떨까요? 흑색이랑 검정색. 흑색? 뭐 회색? 어쨌든 색깔명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흑색이랑 검정색만 겹치지 않으면 돼. C는. 그러면 6가지 중에 2가지를 뺀 4가지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곱해주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 따라서 30 곱하기 16이니까 480까지다 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